자, 재용 씨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해, 재용 씨. 음. 일회 1회에 30번. 자, 30번. 자, 갑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직선 y는 루트 3x가 있다. 그럴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x축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인 점을 Pn,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Qn이라고 하자. 그럴 때 삼각형 OPNQN의 네저번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AN, 삼각형 OPNQN의 외저번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BN이라고 하자. 밑에 이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 말들이.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AN, BN을 곱한 것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봐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림이 답니다. 여기에 PN 좌표는 n,0이야. 여기가 n,0입니다. 그 다음에 QN 좌표는 X 좌표가 n분의 1인 점이야. 재용이 나갔빈데? 왜 나갔대? 그래, 화면이 왜 안 보이지? 미쳤구나, 내가. 발표를 안 하고 있었다. 쏘리. 발표 화면을 안 켜놓고 지금 열심히 내 혼자 나는 켜놨다 생각하고 떠들고 앉았었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합시다. 재용이 니 안 보이가 나간 거지? 화면이 안 보이서. 아, 아니야. 내가 화면을 안 켜놨었어. 이제 보이니? 자, 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직선 y는 루트 3x가 있는데 그럴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x축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인 점을 Pn이라고. 여기 좌표는 n,0이래요. 여기가 n,0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Qn이라던데 여기 좌표가 n분의 1이래. 그럼 y좌표는 얼마야? n분의 루트 3이죠. Qn의 좌표는 n분의 1, n분의 루트 3이에요. y는 루트 3x의 점이고 x좌표가 n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원점하고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그 삼각형의 내접하는 내접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an, 그 다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려서 그 외접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bn이라고 하자. 그럴 때 걔 두 개를 곱한 것의 극한값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이 답니다. 그림. 뭐 구하면 되냐? 뭐 구하면 돼? AN, BN 구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AN은 어떻게 구해? AN이 뭐야? 반지름이죠. AN은 네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요 AN이란 게 네저번의 반지름이에요. 자, 어떤 삼각형에 내접하는 그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배운 적이 있는 거 같니 없니? 내가 전에 이거를 정리를 해 준 거 같나 안 같나? 자, 지금 정리를 해둘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저번에 반지름 구하는 거는 여러 번 나와. 아주 자주 나와. 필수야, 필수.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것은 이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와 아닐 때가 달라. 이렇게 내저번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직각이라고 할 때에는 이 길이가 반지름이면 이 길이도 반지름이 되죠. 그죠? 그럼 세변의 길이가 만약에 ABC로 주어지면 그때는 얘는 여기가 A-R, 그 다음에 여기도 A-R,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R 되니까 여기는 B-R, 그럼 여기도 B-R이 되니까
a-r과 b-r을 더한 게 c가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요 r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직각삼각형에 한정돼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못 구해요. 일반적인 삼각형 같으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직각이 아닐 때는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요런 문제, 요 문제 자체는 일반적인 삼각이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넓이를 이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을 꼭 기억을 해야 돼. 그걸 공식으로 아예 알아둡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내가 설명할 건데, 자, 하여튼 간에 그럼 여기에서 자, 요거를 넓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요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로,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자.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잘라보자. 자르면 얘 넓이는 뭐 됩니까? 그렇죠. 2분의 1 AR이죠. 똑같이 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얘 넓이는 2분의 1 BR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밑에 거는 2분의 1 CR이 됩니다. 그것이 전체 넓이인 S하고 같아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 R을 묶어내면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게 S가 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변의 길이가 ABC이고 넓이가 S인 삼각형이 주어질 때 그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 R은 세변의 길이를 더한 거분의 넓이의 2배가 됩니다. 오케이? 세변의 길이를 더한 거분의 넓이의 2배가 됩니다. 요거 좀 이따가 다시 공식 정리할 거다. 오늘 한 2번 정도 하면 외울 것 같은데, 자, 그럼 요 문제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AN이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그럼 뭐뭐뭐 구해야 돼? 삼각형 OPNQN의 넓이 구해야 되고, 또 세변의 길이 구해야 되죠. 그러면 삼각형 OPNQN의 넓이는 밑변 길이가 얼마죠? N, 높이는 N분의 루트 3. 따라서 N이 약분되죠?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일단 넓이야. 그러니까 얘 넓이는 무조건 고정이야. 상수다. n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게 길어지면 이게 작아지는 상 구조가 되어가지고 이게 무조건 넓이는 2분의 루트 3으로 고정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OPN 길이는 n인 건 뭐 쉽게 되고 OQN 길이는 얼마예요? 원점에서 QN, n분의 1, n분의 루트 3까지의 거리는 계산하시면 n분의 2 되죠? 그죠? 요 각이 60도기 때문에 2대1 대 루트 3에 의해서 요 n분의 1이 2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편한 쪽으로 계산 그냥 원점에서 qn까지 거리 구해도 되고, 그거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pn, qn 길이는 요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공식 써야 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차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차 n분의 루트 3의 제곱. 자, 요거는 전개를 좀 해놓자. 자, 전개하시면 얘 제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중간항은 요 두 개 곱한 거의 2배죠. 따라서 마이너스 두 개 곱하면 1인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2배 하면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n분의 1의 제곱에다가 n분의 루트 3을 제곱하면 n제곱분의 3. 요건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3 합하면 n제곱분의 4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N은, 자, 요 공식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요 길이는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n제곱분의 4분의 분자는 넓이의 2배 2s 따라서 루트 3이 되죠. 이게 AN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BN을 구해야 된다. BN. 자, AN은 이제 구했다. 이제 BN만 구하면 문제는 끝이야. BN은 어떻게 구하지? BN. 요 길이.
모르겠어? 그냥 좌표 쓰면 돼. 얘 좌표 뭐야? 2분의 n, 마이너스 bn이죠. 요 점에서 요 pn까지의 거리와 qn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서 같죠? 맞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 쓰면 돼. 자, 요 두 개의 거리를 같다라는 거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그러면 요 중심에서 pn까지 거리의 제곱은 x차 2분의 n의 제곱 더하기 y차 마이너스 bn의 제곱이죠. 자, 다음 마찬가지로 해서 자, 요 중심 좌표에서 qn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x차 2분의 n 마이너스 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차 이 n분의 루트 3 플러스 bn의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그냥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그대로 둘 다 쓴 거야. 자, 요거 계산하면 그냥 bn 나와.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양변을 정리해 볼게요. 4분의 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은 4분의 n 제곱에다가 두 개 곱한 거 하면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것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n 제곱분의 3 더하기 2n분의 루트 아니다 2n분의가 있네 잘못 썼네 n분의 2루트 3bn n분의 2루트 3bn 플러스 bn 제곱 됩니다. 그죠? 자, 양변에서 없어지는 거 보면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고 얘하고 얘하고 없어져. 그러면 bn이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다 n에 관한 식임이고 bn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bn으로 정리를 하면 n분의 2루트 3bn이 남은 항은 얘가 계산되어서 넘어가면 되죠. 그럼 얘는 요거 합하면 n제곱분의 4고 요거 넘어가면 1이니까 1-n제곱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bn은 뭐가 된다? 요 숫자 요 n분의 2루트 3이 넘어가면 되니까 2루트 3분의 n 곱하기 1-n제곱분의 4가 됩니다. 요게 bn. 뭐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하면 된다. 뭐 복잡한 거 별로 없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극한값을 취한 거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쭉 쓸게요. 곱한 거를 an은 n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n제곱분의 4 분의 루트 3 곱하기 자 bn은 얘거든. 그럼 2 루트 3분의 n 곱하기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4가 됩니다. 얘 극한값 구하면 돼. 어쩔래? 보여? n자가 왜 이래 이거. 얘도 그렇고 n 그치? 일단 루트 3 루트 3은 지우고 그 다음에 음, n이 무한대로 가. 얘어 들어가. 그래 얘어 들어가 0 얘어 들어가 0 나머지만 계산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n 남지 n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는 버리죠. n이 무한대로 가면 그럼 루트 n제곱이야. 그럼 그거는 n이잖아. 여기는 n이 여기 있죠. 거기다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n이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답은 얼마다? 4분의 1이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있는 요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야. 알았지? 근데 앞에 내가 A반 해보니까 요게 여러 번 나와.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요 문제 말고 좀 이따가 다른 문제 할 때.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잡으면 된다. 이 문제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AN 구하고 BN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없어? 오케이. 희정씨. 21번.
자, 21번. 두 수열 AN, BN은 A1, A2는 둘 다 1이고 B1은 K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N의 제곱이고 B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BN 플러스 N이다. 이런 관계가 만족될 때 B20이 14가 될 때 K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일일이 다 구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정시 다 구해야 돼.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 그냥 그렇게 구해야 돼. A1, A2 해가지고 A20까지 구하고 B1, B2 다 해가지고 B20까지 구해가지고 그 B20이 14가 되는 K값을 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구하면 그게 너무 힘든 작업이야. 그래서 조금 요령을 설명을 할게요. 근데 별 차이 없다. 요 문제들은 그냥 이런 형태의 자마식은 어쩔 수가 없어. 열심히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자, 일단 A1 쪽을 쭉 구해볼게요. A1이 얼마냐? 1이지. 그럼 A2는 1이야. A3 얼마야? 0. A4 마이너스 1.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뺀 거지. A5 1. A6 A7.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0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쭉 쓸게요. A8은 1, A9는 0. 뭐 이걸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 다 쓰자. A10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11은 얼마야? 1. A12는 0. A13은 마이너스 1. A14는 1. A15는 0. A16은 마이너스 1. A17 얼마냐? 1. A18은 0. A19는 마이너스 1. A20은 0이야. 이 말라 이렇게 다 1인데 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다 썼다 일단. 뭐 다 쓰는 게 좋다 사실은. 뭐 이거 쓰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이게 30번이지? 아 19번이 있네. 하여튼 4점짜리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BN인데 BN은 이 점화식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면 자 그냥 B2, B3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구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 그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런 거 할 때, 자, 여기가 BN이고 여기가 BN 마이너스 BN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BN 플러스 B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N이 된다.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런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진다. 어떻게 접근하라 돼? 뭐해? 도마 써놔, 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M 플러스 1 넣어야 되죠. M 플러스 1 넣어서 뭐 하라더라? 빼랬지.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요령이다. M 플러스 1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아래로 뺀다. 밑에서 위에를 뺀 걸 쓰자. 그럼 BN 플러스 2 마이너스 BN이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플러스 1이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줬느냐면 이게 BN 플러스 2가 BN에 대해서 표현이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하면 20번을 구해지만 이거는 이게 건너뛰면서 구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0번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라는 거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B20을 구하려면 B2부터 출발하겠죠. 그럼 B2로 해보자. B2. B2는 구해야 된다. B2는 자 뭐가 됩니까? 여기서 B2는 A1 마이너스 B1 플러스 1이죠. 그럼 얼마야? 야 여기서 B2는 A1 마이너스 B1 플러스 1이잖아. 근데 A1, B1이 A1, A2는 1이고 B1은 K랬어. 그럼 얘는 얼마냐고? 1 아니지. A1이 1인데 2 마이너스 K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적용할 거다. 요 식을 적용하면 B4를 구합니다. B3는 구할 필요가 없다. B3 안 구하려고 건너뛰면서 구하려고 이 식을 유도한 거야. 그럼 B4는 B2 E-K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A3에서 A2를 뺀 거, 여기서 뺀 거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요게 0 돼버리죠. 따라서 B4는 E-K예요. B6는 똑같이 합니다. B4 E-K 더하기 5에서 4를 뺀 거 2, 그죠? 요거 빼면 2다. 2 더하기 1이야. 그럼 여기 3 되니까 얘가 5-K가 돼. 알았니? B8 그렇게 구하고 B10 쭉 구해서 B20까지 구하면 그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5-K가 되고 이게 3번씩 나온다. 이게 B10도 5-K. 그 다음은 8-K가 돼. 3 커지거든. 요거 3 커졌지. 요것도 3 커져. 그래서 8-K. 이렇게 또 3번 나와. 14, 8-K가 되고 16도 8-K가 돼. 그 다음 얼마 되겠니? B18인데 얘는 3 커지니까 11-K 되고 B20도 11-K가 되고 그게 얼마가 된다? 문제에서 14가 된댔습니다. 따라서 K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푸는 게 아마 제일 최적화된 풀이일 거야. 이렇게 푸는 게. 뭐 더 쉽게 풀 수 없습니까? 그러면 고민을 좀 해야겠다. 내 감탄사가 도로내한테 들 리가 없네.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됐죠? 그래서 요 점화식은 자주 나온다. 두 개가 더해진 상태의 점화식은 한 칸 더 거를 쓰고 빼면 된다. 그거 풀이 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됐어? 그럼 넘어갑니다. 자, 2회. 자, 2회의 재용식. 십 17번. 자, 17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 ftx, dx가 4t제곱인 관계를 만족한다. 그럴 때 f의 값을 구하려는데 이거 뭐 계산 문제다. 계산을 얼만큼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선택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뭐 할래 이거? 여기서 다 구하라 치면 적분 문제야. 뭔가 계산해야 돼. 그럼 계산은 둘 중에 하나야.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야. 그제? 그럼 지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환적분 하겠지. 아내가 tx니까. 그럼 지환적분 해가지고 쪼물락거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지환적분 합니다. 그럼 지환적분이 끝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tx를 s라고 두자. 자, 내가 푸는 걸 잘 보고 이대로 따라하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 산수라서 내가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를. tx를 s라 두면 자, 여기서 dx는 뭐 돼요? 요 t가 넘어가서 미분돼야 되니까 t분의 1에 ds가 되죠. 그죠? 여기서 t는 숫자다. x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면 이 적분식은 인테그랄 0은 뭐가 돼? 0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 x가 0이 x야. 0. 그 다음에 2는 2t. 거기에 x는 뭐예요? x는 t분의 s. 그 다음에 안에가 fs죠. 그 다음에 dx는 t분의 1 ds입니다. 그게 4t 제곱이래. 그럼 여기서 요 t는 s에 관해 적분하는 거니까 t는 상수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한 걸 밖으로 빼자. 빼면 얘가 t 제곱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2t까지 s, fs, ds가 됩니다. 요게 4t 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 t 제곱은 요쪽으로 넘어가도 되지? 그죠? 여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 미분할 거기 때문에 우리 fx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요렇게 넘깁시다. 넘기면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2t까지 sfs/ds가 뭐가 된다? 4t 4승이 됩니다. 그 다음 무슨 지 돼야 돼? 그럼 양변 미분. 그럼 얘 미분하면 x에 뭐 집어내야 된다? 2t 집어내야 되죠? 그럼 2t f2t 곱하기 반드시 뭘 붙여야 되지? 요 놈을 미분한 걸 반드시 뒤에 붙여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dx분의 d에 인테그랄 hx에서 gx까지 ft dt는 그냥 t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안 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fgx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 g'x를 붙여야 돼. 그거 빼기 fhx에 h'x를 붙여야 됩니다. 여기가 x면 미분하면 1이니까 아무것도 붙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2t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2가 붙어야 된다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이거 t에 관해 미분한 거니까 16t 3승이다. 자, 이제 약분하면 FET는 TFET가 뭐가 됩니까? T도 약분되네. 4t 제곱 뭐 집어내야 구해죠? T에다가 1. 그럼 FE는 4. 그래서 답은 4번. 그냥 이런 산수 문제야. 요거 풀이를 한 번만 봐두면 됩니다. 뭐 그러면 충분히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자, 이게 다시 나왔다. 또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나올 거야 아마. 뭐 여러분들 질문하다 보면.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세타에 대해서 각 ABC와 각 ACB는 둘 다 세타이고 BC의 길이가 2인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 요 각이 둘 다 세타야. 그리고 요 길이가 2야. 요런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럴 때 그 이등변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을 그리고 그 내접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하자. 그럴 때 이 극한값을 구하래. 핵심이 뭐예요? 넓이 구하는 거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각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알아야 되죠? 그럼 반지름 알아야 된다. 각은 얼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나? 아닌데. 요렇게 자르면 요 길이가 얼마야? 잠깐만, 파란색을 선택했는데. 요렇게 자르면 요 각이 얼마예요? 요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면 이거 다 합하면 2파이 마이너스 2세타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각은 2세타가 됩니다. 요건 2세타다. 자, 요거는 이렇게 구했고. 그럼 이제 R만 구하면 돼. 근데 R이 뭐야?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내접원 반지름 아까 구하는 공식 기억나? R이 뭐였지? 뭐 분의 뭐더라? 세변의 합분의 분자는 넓이의 2배였지. 그죠? 그럼 이걸 쓰면 돼. 그럼 여기에서 세변 중에서 한 배는 주어져 있어 2.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을 구하는 두 변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같아. 같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여기서 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시컨트 세타입니다. 왜? 이 길이가 1이잖아. 이 길이가 1이고 각에 붙어있는 변이 1이니까 빗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 되죠. 요 길이가 원래 이 길이에 대해서 이 길이는 코사인 값이니까 역수를 취하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그거는 시컨트 세타지. 그 다음에 넓이는 뭐가 됩니까?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요 길이를 알아야겠죠.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탄젠트 세타야.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세변의 합은 2 플러스 2 시컨트 세타야. 그 다음 분자는 2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싹 약분하고 예쁘게 정리가 되고 1 플러스 시컨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인데 시컨트는 코사인 분헬이고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따라서 코사인을 분자모에 곱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세타로 정리가 되지. 이게 반지름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이다. 여기서 S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사인 2세타죠. 맞아요. 두 변이 R이니까 R 끼고 있는 사이각은 2세타니까 2분의 R제곱 사인 2세타. 자, R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다가 사인 2세타가 돼. 요 놈을 뭐로 나눈 거? R 세타 세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니?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다. 자, 그것은 요 부분 얼마죠? 세타가 0으로 가면 1이 아니고 2지? 2. 얘는 2다잉. 그 다음에 세타 세제곱 중에서 두 개는 여기다 붙여버리면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니까 걔는 1이죠. 그럼 얘 1로 가.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가? 2로 가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네. 약분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답은 세타, 요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2로 간다는데 그게 제곱되어 있으니까 4분의 1이 구하는 답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요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내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래. 내저번의 반지름.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공식은 원래 빨간색으로 쓰는데 파란색으로 쓰자. 눈 아프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는 만약에 세 변 중에 두 변이 주어지고 그 사이 끼인각이 주어지면 넓이에서는 뭐가 되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요거는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다음에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서 요 공식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초등학교 때 배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그죠? 그걸 변형한 게 사실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놈에 대해서 만약에 4, 5, 6 같이 세 변의 길이만 덜렁 주어진다. 요런 삼각형 넓이는 지구에 아니 갖고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세 변의 길이만 딱 주어질 아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요거는 공식이 따로 있어. 그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공식을 만든 거야. 그거를 그리스 시대 수학자 헤론이 만들어 놨어. 뭐 이런 걸 그리스 때 했다고요? 그리스 시대 때 옛날에 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전부 다 그리스 시대 때 하던 거야. 고등학교 수학은. 현대 수학은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막 섞여 있긴 한데. 얘는 스몰 s가 있어.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 요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 이걸 뭐라 보냐면 헤론의 공식이라 그럽니다. 헤론의 공식. 자, 요 s는 뭐냐? 요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알았니? 그럼 여기에서 얘는 뭐가 되죠? 스몰 s가 얼마야? 세 변을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5죠. 그럼 넓이 s는 루트 2분의 15 곱하기 한 놈씩 이제 빼면 된다. 2분의 15에서 4를 빼면 2분의 7. 그 다음에 5 빼면 2분의 5. 그 다음에 6 빼면 2분의 3이죠. 이게 얘 삼각형의 넓이. 요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변형한 거야. 증명도 가능한데 증명 뭐 해보면 그게 아주 복잡한데 하여튼 이 모양이 나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변형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가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얘는 분모는 16이니까 나가면 4야. 그 다음에 여기 15고 여기도 15지? 따라서 15루트 7이 돼. 요거를 꼭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처럼 내접원의 반지름이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거든. 그럴 때는 이 공식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외접원의 반지름이 라지 r이면 다시 넓이에서는 뭐가 되지? 세변의 길이가 ABC로 주어질 때 외워야 된다. 4R분의 ABC다.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이 스몰 r로 주어지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RS죠. 그럼 그 RS 할 때 S가 뭐야? 얘였지? 그죠? 그럼 요거를 요 S 자리에 집어넣어봐. 아까 우리가 했던 공식 나와 안 나와? R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라지 S잖아. 그럼 R은 얘 싹 넘어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2S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나와. 그러니까 이 공식이 RS라는 이 공식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했던 공식이야. 이 교과서에 그대로 교과서 말고 참고서에는 전부 다 암기하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4R분의 ABC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인 법칙이죠. 이 각을 우리가 A라고 하면 여기를 A라고 하면 sin A분의 여기를 A라고 하면 안 되지. 잘못 썼죠. 여기를 A라고 해야죠. 여기를 A라고 하면 마주보는 변이 A니까 sin A분의 A가 얼마다? 2R이죠. 2R. 따라서 우리가 공식에다 그대로 잡아넣을 때 세타 자리에다가 이게 A로 쓰면 안 되지. 여기를 C로 써야 되는데 여기가 C죠. 그러면 sin C분의 C가 지금은 2R이죠. sin C분의 C가 2R이 되면 여기서 C는 뭐가 sin C는 뭐가 된다? sin C는 2R분의 C가 되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요놈 자리에다가 2R분의 C를 대입하면 4R분의 AB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 풀려고 하면 요게 이 개념 자체가 워낙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다. 특히 헤론의 공식은 암기하시는 게 쏙 편합니다. 알았어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굳이 맨날 구한다고 뭐 피타고라스 뭐 적용해가 수직선 긋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이런 걸 교과 과정에서 다 없애버렸는데 이런 거는 헤론이란 위대한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야. 그 지가 그 없앤 인간이 헤론보다 위대하다는 소리야. 헤론보다 위대한 수학자래 지가. 왜 없으면 안 되는데 없애가지고 다 싸그리 없다 없애가지고. 내 말이 좀 과장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필수다 필수. 뭐 필요 없는 공식이다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뭐 배울 게 전혀 없지. 자, 됐냐? 자, 필기해두라. 필기해두고 좀 이따 더 물어볼 게다. 또 나오거든. 계속 나온다. 그 다음에 27번. 자, 27번까지만 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갑시다. 27번. 두 이산확률 변수 xy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5까지라고 하자. 5까지의 자연수라고 할 때 그럴 때 py는 k는 2분의 1의 px는 k 플러스 10분의 1인 관계가 성립한대. 그럴 때 ex가 4일 때 ey가 a래. 8a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요거는 ey는 ex에 관해서 어떤 관계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E의 ax 플러스 b는 뭐예요? 그렇죠. aex 플러스 b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y와 x가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나?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다시 말해서 2분의 1의 ex 더하기 10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냐고. 요 a 자리에다가 2분의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 10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디 안 나오디? 안 나와. 왜 나와? 안 나와.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알았니? 그거는, 이거는 확률에 관한 이야기잖아. 확률이 변하는, 확률의 관계식이고, 우리가 금방 썼던 공식은 EY가 되는 것은 Y와 X의 관계에 대해서 쓰는 거야. 확률이 아니지. 착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될 때 EY가 AEX 플러스 B죠. 그러니까 얘는 XY의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이고 얘는 확률 사이의 관계야.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공식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요거는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일 때 쓰는 공식이다. 대상이 아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같은 공식으로 적용하면 그거는 큰 착각인 거야. 자, 확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계산해야 돼. 자, 그럴 때는 우리가 px는 k를 스몰 pk라고 합시다. 스몰 pk. 예를 들어서 p1이 뭐야? x가 1일 때 확률 변수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 그럼 ex는 어떻게 계산하지? 평균은 1 곱하기 뭐여야 돼? p1이 되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를 한 겁니다. 요게 얼마래? 4래. 그죠?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자, 이 y는 똑같이 생각을 하면 1 곱하기 뭐야 됩니까? 2분의 1 p1 플러스 10분의 1이 되지. 해당되는 확률이 요걸 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2 곱하기 2분의 1 p2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끝까지 가면 5 곱하기 뭐야 돼? P5 더하기 10분의 1이 되죠. 맞나? 자, 이거 계산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그 계산은 못 짜기는 그냥 공통된 거 묶어내면 되지. 2분의 1 싹 묶어내면 1 곱하기 P1 더하기 2 곱하기 P2 딱 이렇게 바뀐다 이거. 해가지고 5 곱하기 P5까지 바뀌잖아. 더하기 10분의 1 쫙 묶어내면 뭐 돼? 1부터 어디까지 합의됩니까? 5까지 합의되죠? 그럼 요걸 계산하면 되고 얘 얼마랬어? 4. 그럼 얘는 2 더하기 그럼 얘는 얼마야? 10분의 15 2분의 3 그럼 합하면 2분의 7 따라서 8의 n 얼마가 된다? 28이 구하는 답이 돼. 아시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 30번. 요거는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다. 쓰레기 하나 쓰레기. 너가 그 뭐시기냐? 응답하라 1984가 쓰레기가 나오는 게 1984야. 1987이야. 1993이야. 오는 거야. 94야? 1994가? 그럼 정은지 나오는 건 언젠데? 정은지 나오는 게 그 뒤에다. 그래 97이잖아. 97. 그 다음에 덕선이가 나오는 게 1988이지. 이게 시작이지. 응팔, 응사, 응칠 맞네. 그게 쓰레기지? 그게 쓰레기. 그 애는 왜 쓰레기야? 가 이름이 뭐고? 그 배우 이름이. 정우. 그게 부산애거든? 실제로 그게 부산애야. 그 영화도 부산 영화 찍었는데 애도 부산애고 그래서 사투리도 잘하는 거야. 사투리가 아니고 아예 그냥 뭐 본래 말이지. 그 걔는 왜 쓰레기야? 응? 더러워서 쓰레기란다고? 더러워서 쓰레기란데? 아니야. 걔 쓰레기인 이유는 거기서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그래. 땅바닥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애가 쓰레기야. 거기 자다 일나가지고 의대잖아, 의대. 의대 본과잖아. 그래 맨날 자다 일나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땅바닥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썩은 거 주워 먹고 해가지고 그래가 쓰레기를 부를걸?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런데. 하여튼 있다. 하여튼 정우 거기서는 쓰레기라 부르는데 있는데 요 문제는 왜 쓰레기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쓰레기인 이유를. 내가 쓰레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는
지 혼자 맞추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문제가 안 좋아. 자,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fx가 x분의 ln x의 제곱이래. 그럴 때 이 문제 설정은 간단해요. 이 함수의 극대값을 알파라 한데, 그럴 때 그 알파에 대해서 함수 fx와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n분의 알파 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여기 있는 요 n 값을 변화시키면서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구했을 때 그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한 걸 구하래. 그럼 알파부터 구해야겠지? 알파 구해봤나? 극대값. 구해봤어요? 2 되죠. x가 2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fx를 구하면 fx는 여러분들이 요걸 요대로 다루면 안 되고 요 2를 앞으로 빼는 게 좋죠. 요대로 안에 집어넣고 미분할 것 같으면 그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2를 밖으로 빼자. 그럼 얘가 fx는 x분의 ln 2 ln x가 됩니다. 그럼 그때 얘를 미분하시면 얘는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은 x분의 2고 곱하기 분모하면 2가 되죠. 그 다음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하면 요게 되고 이게 0 되는 x값은 x가 2일 때 생기죠. 그래서 x 이퀄 2에서 극대가 되느냐 하는 것은 2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야. 분자가. 그 다음 2보다 크면 이게 음수가 되거든 분자가. 그래서 극대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극대값 알파를 가지게 되고 그 알파 값은 여기에 2 잡아는 거지. 감 잡아는 뭐가 됩니까? 2분의 2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자 이게 되면 이제 요 방정식을 푸는 것은 못 푸는 방정식이다. 못 푸는 방정식에서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건 어떻게 찾는다? 아니 대입하면 안 되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다? 그려야 되죠.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맞습니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만나는지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교점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교점 개수를 구하려면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되거든. 근데 극대가 위치는 구해놨으니까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극대 위치는 x가 2일 때 2분의 2입니다. 2분의 2는 1보다 크니 작니? 작죠? 작습니다. 2가 2점 얼마 얼마이기 2.718 얼마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 그걸 미리 내가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에서 극대가 돼. 그 다음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지?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위에 봐봐. 0으로 가죠. 왜? 로다 3지잖아. 다항함수는 로그함수보다 차수가 큽니다. 따라서 얘는 이게 차수가 큰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로다 3지에 의해서 얘가 0으로 가. 그럼 얘는 0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죠? x축을 점근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면 자 봐봐봐. x가 0으로 가는데 5칸으로 가면 lnx는 어디로 가드노? 머릿속으로 그래프 생각해봐라. 로그 그래프. 로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 0으로 가면 어디로 가? 지옥으로 처박잖아.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그 다음에 x분의 1은 어디로 가요? 0분의 1이다. 무한대. 두 개 곱한 거지. 그게 얘잖아. 맞죠?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야. 아주 시계 쳐박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쳐박는 모양이 됩니다. 정말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라서 되게 심하게 이렇게 확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래프는. 알았니? 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뭘 그려야 되냐면 fx를 그렸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직선이지? 맞냐? fx는 n분의 알파 x 할 때 이 알파는 숫자야. 여기는 2분의 2라는 숫자. 그 다음에 알파는 1, 2, 3, 4인 자연수야. 그거를 지금 같다라고 둘 거니까 우리는 y는 fx하고 y는 n분의 알파 x를 그려가지고 그것의 교점의 개수를 찾을 거라. 그러면 n이 1이 되면 y는 뭐 되니? n이 1이면
y는 뭐 그려야 돼? 직선을 2분의 2x죠. 그럼 2분의 2x를 여기에 그려야 돼. 근데 2분의 2x는 이 집은 얼마 나옵니까? 여기 2 들어가면 2. 그럼 2는 한참 위에 있다. 얘가 1보다 작댔는데 2 지나야 되니까 2, 2 지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얘는 안 만나니까 A1은 얼마다? 0입니다. A1은 0. 자, A1은 0이라는 거를 구해놨다. 그 다음에 N이 2 되면 이때는 Y는 2분의 2X의 분모에 2가 더 붙어야 돼. N분의니까. 여기가 N분의거든? 그럼 N분의니까 2가 여기 들어갔다 치면 요걸 2로 나눈 거다. 그럼 뭐가 됩니까? 2분의 1X 되지. 그럼 2분의 1X는 여기가 뭐예요? 1이랬지, 내가 아까. 1은 2분의 2는 1보다 작댔다. 그지?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은 요 2분의 2보다 위쪽에 있어. 그럼 이렇게 그려져. 그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A2도 0이에요. 그 다음에 N이 3이 되면 Y는 2분의 1X 되죠? 아니다, 2분의 1, 3, 2분의 3. 말 잘못했네. 자, 여기에 N자리에 3이 들어가. 3이 들어가면 요 놈을 3으로 나눈 거거든? 그럼 3,2분의 3,2분의 2X가 됩니다. 3,2분의 2X를 그림을 그린데 2 집어넣어봐라. 얼마가 되니? 3분의 2 되지. 그럼 이게 3분의 2인데 3분의 2가 크니? 2분의 2가 크니? 2분의 2가 크죠? 2분의 2가 큽니다. 따라서 3분의 2는 2분의 2보다 밑에 있어.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려져. 몇 번 맞나요? 2번. 따라서 A3는 2야. 오케이? 그래가 쭉 가면 그 다음부터는 n이 10 될 때까지인데 10이 될 때까지는 이게 기울기가 양수 상태로 계속 변하거든. 이렇게 양수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요 무조건 양수야, 기울기가. 알았어요? 요 기울기는 양수다.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럼 아무리 이게 밑으로 낮아지더라도 만나는 건 무조건 2번 만나. 따라서 A10은 2야. 그럼 이걸 합하면 2가 몇 번 있니? 8번. 2가 8번 있다. 그럼 답은 16이 틀렸어. 첫 번째, 결정적으로 뭐가 틀렸어? 그거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쓰레기라고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접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접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쓰레기인 이유고, 내가 생각할 때 쓰레기인 이유고, 그거 말고 결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답은 34입니다. 34인데, 자, 왜 34냐? 여기에 x자리에 요 함수 x자리 음수 집어넣어도 함수 fx는 정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 여기 x에 음수 들어가도 돼. 요건 음수 들어가도 되고 0만 아니면 다 되거든. 맞죠? 여기는 어차피 로그 안인데 로그 안에는 제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음수가 제곱돼서 들어갈 때는 성립을 해. 그럼 그때 fx는 무슨 함수야?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실수를 한 게 여기서 fx를 이렇게 쓴 건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렸어요? 2lnx는 lnx 제곱을 2lnx로 고쳐 쓴 것은 틀린 겁니다.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디가 틀렸지? 그렇죠. 여기는 절대값이 반드시 붙여야 돼야 돼. 여기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절대값을 안 쓰면 음수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써줘야 됩니다. x제곱은 x제곱이 아니고 절대값 x의 제곱이거든. 그럼 그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무슨 함수고? 우함수죠. 절대값이 x에만 있는 놈은 y축에 대칭되게 y축의 오른쪽을 그린 다음에 왼쪽에 복사해야 되지. 그잖아. 얘를 그림을 그리라 치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그린다. 얘가 대칭되게.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우함수야. 분자는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 분모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 우함수를 기함수를 곱하고 있다. 우함수의 기함수를 곱하고 있다. 무슨 함수가 되니? 전체는
기함수가 되죠. 얘는 기함수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는 얘가 이게 우함수고 이게 기함수니까 얘가 기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봐야지 그래가지고 기함수를 찾는 건 아니다. 구조를 보면 이건 우함수 얘는 기함수 따라서 전체는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으로 얘를 한 번 더 그리해 줘야 되지. 그러니까 원점 대칭으로 이걸 그리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2가 있으면 요 점을 극값으로 해서 극소값으로 해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교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30이야. 근데 30이라고 하면 틀려. 왜 틀리냐? 이 거지 같은 게, 이 쓰레기 같은 문제가 여기가 A가 2 될 때, N이 2 될 때, 이때 요걸 했지. 2분의 1x를 했는데 2분의 1x가 되면 2분의 1x는 실제로 원점에서 끈 접선을 구해보면 이 접한다. 이게. 알았니? 양쪽으로 접해.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더 있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2개, 여기 2개 더 있어서 총에서 34개가 구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냐? 그래서 내가 왜 이 문제를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출제자가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잘 하기가 힘들어. 생각보다 실제로 정신없는 와중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출제자가 위에 접하는 거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지. 근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잖아. 함정을 파놓는 그런 문제를 나는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수학 문제에 왜 함정을 파나? 무슨 사냥꾼이냐? 함정 파놓고 걸리기를 뭐 기다리는 사람들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논리적인 능력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이해됐죠?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여기서 이거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입니다. 따라서 음수 쪽도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안 뚫고 뭐 했어? An이 2 될 때 얘를 그림을 그리면 요 곡선하고 접한다고 이해하고 이렇게 접하는 거 그려놨잖아. 그럼 여기 접점이 몇 개 생기냐? 2개 생기잖아. 밑에는 나 4인데 요 위에는 2가 여기는 An이 2 될 때는 2가 된다고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알았어요? 접하는 거는 구해봐야 된다. 접선은 어떻게 구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해보면 이게 딱 나와. 그러니까 얘가 접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거는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이게 딱 되니까 그러면 접하니까 이 상태로 교점이 2개 더 생기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잠시만 쉬었다가 끊고 갈게요.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쉽시다.